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 고유경의 스페셜리스트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염벌레님과 함께 시장 얘기 다각도로 다양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말에 쉬는데 갑자기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문자가 진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나 염승환 이사다라고 하면서 네. 뭔가 회원을 모집하는 듯한 사칭 문자가 진짜 다니더라고요. 네. 신고하셨어요? 회사에서 신고했는데 네. 그 잡기가 좀 어렵나 봐요. 어. 이게 우리나라 뭐 서버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그 벌써 그 문자 받은 지가 꽤 됐는데 네. 문자 내용만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메일 오나 봐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시잖아요. 뭐 회원 아니, 모집이나 할 수도 이런. 없고 당연히 뭐 회사 규정상으로도 안 되고 이게 법으로도 안 되는 건데 네. 아무튼 혹시라도 그런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좀 속지 마시고 신고해 네.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유튜브나 이런 공인된 방송에서만 네.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니까 그거 네.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히 진짜 낚이신 분들 네. 있지 않나 걱정이 네. 되더라고요. 그런 뭐 회원 모집해서 카톡방 만들고 하는 거 절대 안 하시니까 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서 이제 얘기 나누는 거 좀 많이 보시고 주변에 저희 콘텐츠도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쁘시니까 빨리 또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후로 뭐 여전히 계속 말이 많습니다. 뭐 상장 후에도 MSCI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이 예정돼 있어서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해요. 기관 수급도 쏠리고 1분기 시장 전망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1분기에 사실 뭐 1, 2월은 좀 어려울 거로 예상을 하긴 했는데 1월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네. 생각보다 저도 2,800 밑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때 결국 이제 갔던 이유는 기존의 악재에다가 LG 엔솔 악재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네. 그게 결국 이제 2,600까지 좀 밀리는 원인이었고 또 우리가 생각 못한 악재가 너무 많았잖아요. 뭐 맞아요.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 사고에다 에코프로 BM은 또 화재, 대주주의 뭐 별 그 내부자 거래까지 내부자 겹쳐 거래.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 위축돼 가지고 시장이 좀 많이 망가져 버리는. 네. 그리고 사실 LG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 날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한 날 지수가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국내적인 요인들까지 그냥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이제는 근데 그런 이슈는 조금씩 이제 리스크는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 악재도 어쨌든 뭐 앞으로도 예측은 못하지만 그렇게 뭐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LG엔솔도 어쨌든 이제 연기금이 코스피를 벤치마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금 추정하는 자금들이 있어요. 연기금 이제 그 아웃소싱해서 외주 주는 자금들이 있는데 네. 그 지수를 코스피 지수를 그대로 대부분 추정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은 이제 LG엔솔을 살려고 팔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1월 27일 날 엄청나게 다른 기업 팔고 엔솔을 산 건데 이거는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규모가 줄어들거든요. 당연히 편입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정점은 지나갔고 또 코스피에서 그 2차 전지 ETF에도 어제부터 이제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어제 네. 이제 타이거 자산운용에 그 타이거 ETF죠. 미래에셋에 거기서 LG 화학을 팔고 에너지 솔루션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코덱스 같은 건 10일 동안 판대요. LG 화학 팔고 나눠서 너무 충격이 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시작이 이미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은 이제 3월 10일 날 있을 그때 이제 옵션 만기일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 코스피 2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또 삼성전자 이런 거 일부 팔고 그걸 추정하는 펀드를 LG 엔솔을 담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시총이 120조잖아요. 네. 120조면 비중이 5.5%예요. 이걸 그대로 담는 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은 유동 비율대로 담아요. 무슨 얘기냐면 유통 주식수 비율만큼.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유통 주식수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0조 중에 12조만 담아요. 12조면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한 1%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영향은 사실상 좀 괜찮다. 제한적이다. 그래서 수급의 큰 고비는 넘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국내적 요인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럼 이제 국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꾸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알아야 이제 우리가 실마리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실타래를 풀 수 네. 있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대외 리스크인데 대외 리스크 제일 큰 게 병목 현상이잖아요. 공급망 병목 예, 현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 연휴 기간 쉬실 때 그 뉴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LA 항만에서 떠도는 배가 사라졌다. 어. 예, 실제로 이제 그게 그리고 노동자들이 항만에 복귀하기 시작했대요. 네. 예, 이번에 또 고용 지표도 잘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면 병목 현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결국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들이 돌아가니까 최악이 지나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는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게 유가가 90달러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이것도 굉장한 악재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막 역대급 적자 났잖아요. 네. 그게 원유 가격 때문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그러면 빠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공급을 늘리면 돼요. 근데 이란 핵 협상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란이 만약에 제재가 풀리면 이게 트럼프가 제재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이든 정부가 좀 뒤집어 준다면 이게 국제 유가가 한번 크게 흘러내릴 수가 있죠. 네. 이러면은 이건 뭐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 없는 국가들한테는 굉장한 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당장 해소된다가 아니라 악재도 최악 상황이 있으면 이제 반등만 있잖아요. 근데 호재도 너무 좋으면 이제 꺾이는 일만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병목 현상이나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좀 이제는 좀 완화되는? 최악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제 본격적으로 호전되는 건 3월로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지만 2월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월에 최악의 증시를 겪었고 악재들이 노출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간다면 이제부터는 시장은 좀 반등적으로 반등으로. 예, 그러니까 2월에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2월은 이제 바닥 다지고 3월에.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FMC 좀 끝나면 네. 갈 것 같고 FMC에서도 뭐 긴축 계속 한다는 얘기 나오지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자체는 이제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700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비싸다고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싼 건 다 인정하잖아요. 네.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서 더 빠지니까 주식 팔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내가 뭘 살 거냐.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은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재정비. 네. 증시는 어쨌든 좀 완만하게 반등은 할 것 같은데 본격적인 랠리를 앞두고 내가 좀 아닌 건 아닌 대로 쳐내고 좀 괜찮은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좋은 기업 많아요. 네. 되게 저평가돼 있고 그런 기업으로 한 달 동안 한번 좀 교체를 하는 그런 시기로 2월은 그러니까 2월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수의 방향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2월 달에 포트를 잘 구성해 놓으시면 1년 농사가 되게 잘 지어질 것 같아서 네. 2월을 좀 잘 여러분들이 기업에 고민을 하실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이제 2월인데 2월 달에는 이제 3월 달에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 종목과 업종을 잘 선별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